자, 오늘은 기능의 부하 엉덩관절, 고관절 시간입니다. 286조 첫 번째, 개요입니다. 엉덩관절은 힙 조인트, 영어로 힙 조인트라 하죠.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운동성이 최대로 요구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다리 이음뼈와 다리뼈가 부착되는 가장 몸쪽 관절로 엉덩관절 중심으로 많은 근육과 강력한 인대가 있고 어깨처럼 다축관절, 멀티액시얼 조인트입니다. 자, 엉덩관절의 뼈대, 볼기뼈의 절구와 넙다리뼈 머리에 의해 형성되는 절구관절 형태의 윤활관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볼기뼈 볼까요? 볼기뼈는요, 척추와 자유다리뼈를 연결하는 다리 이음뼈로 태생 시에는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로 분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붙는 뼈입니다. 앞에서는 두덩결합, 그러니까 치골결합이죠. 뒤에서는 엉치뼈의 귀 모양면과 만나요. 그래서 엉치뼈 말고 만나는 이 지점, 여기까지가 볼기뼈인데 꼬리뼈와 엉치뼈와 볼기뼈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골반, 펠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해부학적으로 골반을 여세요라고 하면 뭔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꼬리뼈, 엉치뼈, 볼기뼈를 다 열어라 같으니까. 자, 첫 번째, 볼기뼈에 엉덩뼈부터 볼 겁니다. 밑에 엉덩뼈 일리움은 볼기뼈의 위쪽 부분을 형성하고 절구의 위쪽 5분의 1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예부 중에서도 위쪽 서예부를 얘가 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반이라고 부를 때 그 위쪽에 귀 있는 부분 있죠. 그 코끼리 귀 같은 부분이 이 엉덩뼈예요. 엉덩뼈는 앞쪽에는 앞 엉덩뼈 가시, 그래서 ASIS, 우리가 손으로 앞쪽 골반의 귀를 툭 튀어나온 부분, 만져지는 부분 있죠. 여기 뒤쪽 허리뼈를 따라서 가다 보면 뒤쪽 귀 부분이 만져지거든요. 거기는 뒤 엉덩뼈 가시에서 PSIS,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궁둥뼈입니다. 궁둥뼈는 이스치움이라고 읽고 볼기뼈의 뒤 아래쪽을 형성하고 절구 뒤쪽 5분의 1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이니까 손으로 직접 촉지하기는 어렵고 허벅지 바깥쪽과 허벅지 안쪽이 여기 손이 들어가지 않는 약간 중둔근, 소둔근이 들어가는 그 지점에 이 궁둥뼈의 절구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궁둥뼈 가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를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궁둥뼈 가시, 척추를 세우는 거는 궁둥뼈 가시,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궁둥뼈 결절이 있죠. 그래서 궁둥뼈 가시하고 좌골하고는 다르다. 근데 궁둥뼈 가시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궁둥폐임 아래에 궁둥뼈 결절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는 좌골이고, 이 좌골이 체중 부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287쪽 그림을 볼까요? 위쪽 하얀색 부분이 엉덩뼈고 뒤쪽 분홍색 부분이 궁둥뼈고 앞쪽 녹색 부분이 두덩뼈입니다. 이 세 개의 뼈가 합쳐져서 저희는 볼기뼈라고 해요. 근데 이 분홍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 궁둥뼈 가시 있죠. 여기는 사실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납작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궁둥뼈 결절이고 우리가 아는 좌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앉았을 때 이 궁둥뼈 결절이 닿아야지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근육이나 신경 아니면 이제 주머니, 윤활 주머니 같은 걸 보시게 될 텐데
다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살짝 꼬리뼈를 말아서 골반을 뒤로 기울여야지 이 궁둥뼈 결절을 사용해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척추를 세우겠다고 하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이 궁둥뼈 결절이 아니라 그 앞쪽으로 아주 얇은 부분에 잡고 골반과 척추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골반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그리고 위에 하얀 쪽을 보시면 위, 뒤 엉덩뼈 가시 PSIS, 위, 앞 엉덩뼈 가시 ASIS 모양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C자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허벅지 뼈가 들어와서 붙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위에 5분의 2, 뒤쪽 5분의 2, 그리고 앞쪽 5분의 1 해서 이 세 개 뼈가 모두 다 하나로 볼기뼈를 형성하고 절구에게 모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덩뼈를 조금 볼까요? 두덩뼈, 퓨비스, 우리 치골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볼기뼈의 앞과 아래쪽을 형성하고 절구의 앞쪽 5분의 1을 구성합니다. 두덩뼈 앞쪽 가장 톡 튀어나와 있는 부위, 두덩뼈 결절은요, 삿고랑 인대가 부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부를 손으로 넣어봤을 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인대가 삿고랑 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하시면 이 인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설설 문질러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넛다리뼈입니다. 넛다리뼈. 허벅지죠. 허벅지 뼈는요, 피머라고 하고, 영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뼈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인체에서 가장 크고 긴 관 모양의 뼈, 가장 밑쪽에는 볼기뼈 절구와 관절을 형성하는 넙다리 뼈머리, 넙다리의 골두라고 불러요. 이게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바로 아래 잘록한 부분인 뼈목, 골두에 여기 손목처럼 약간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여길 뼈목이라고 불러요. 이에 의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큰 돌기, 아래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요. 뒤쪽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288쪽 위쪽에 그림을 보면 넙다리뼈 몸쪽이라고 하면서 10-2 그림이 있습니다. 큰 돌기, 요렇게 약간 뭔가 막아주는 것처럼 방패같이 바깥쪽에 서 있죠. 그리고 머리 오목, 머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자로 골두예요. 머리 아래는 목 같은 부분이 있고, 앞면에는 매끈해서 근육이 지나가게, 뒷면에는 거친 선이 있어서 인대나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밑에 몸통의 위압쪽은 매끄러운 방면, 뒤쪽은 거칠게 형성되어 있어 근육과, 그러니까 힘줄과 그런 것들이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엉덩관절의 인대를 볼까요? 고관절은요, 인체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인대가 관절 주머니의 속과 바깥에 분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관절 자체가 다리하고 골반, 연결하는 부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이게 잘 잡아주지 않으면 쉽게 탈골되고 빠질 테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인대, 그리고 강력한 인대들이 많아요. 인대들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이렇게 크로스도 되고 밑으로, 위로, 아래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움직이면서 인대끼리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대가 끊어질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관절 주머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관절은 세 번째 줄, 어깨와 비슷하게 뼈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전한 운동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굽힘, 편, 모음, 벌림, 이렇게 한 가지 동작만 가지고
운동을 달성한다기보다 굽히면서 벌린다든지 펴면서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동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엉덩 넙다리 인대입니다. 엉덩 넙다리 인대는 중요한 것은 다섯째 줄, Y자 인대라고도 하며 엉덩관절의 과도한 벌림과 펴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인대 작용에 의해 근육의 사용 없이 선 자세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근육을 계속 작동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뼈의 위치와, 그러니까 바닥과 뼈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근육으로 맞춘 다음에 그때부터는 중력을 인대를 가지고 버텨서 선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과긴장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덩 넙다리인데 요거는 두덩, 치골, 넙다리, 허벅지 뼈죠. 그렇게 연결된 인대가 있다는 거겠죠. 이것 또한 네 번째 줄, 엉덩관절의 과도한 벌림과 펴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뒤로 펼 때, 다리를 뒤로 제낄 때, 이때 탈골되거나 다리가 빠지는 것을 인대들이 방지해줘요. 자, 세 번째, 궁둥 넙다리인데, 궁둥뼈, 넙다리뼈 사이에 있는 인대겠죠? 이 인대는 뭐예요? 세 번째 줄, 엉덩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자체의 움직임에도 안정성, 유지에도 안정성,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하는 인대. 네 번째, 넙다리뼈 머리 인대. 넙다리뼈 머리에 있는 인대겠죠? 이 인대는 절구 오목으로 시작하여 넙다리 뼈머리 오목에 부착되는 인대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 있는 뭐예요? 볼기뼈 절구와 여기에 있는 뼈머리 이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극단적인 자세, 탈골되거나 이 골투가 빠질 수 있는 자세를 직접적으로 제한해요. 허벅지 뼈와 이 관절과 그러니까 볼기뼈에 안 붙는 이 지점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니까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뼈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넙다리 뼈머리에 혈관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탈골될 때, 고관절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리가 아프기 전에 골반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넙다리 뼈머리 인대를 다치게 되면 허벅지뼈, 골두에 연결된 혈관, 공급을 하는 이 넙다리 뼈머리 인대의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깨지면 정말 힘든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뼈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웬만해서 엉덩방아는 최대한 찢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9쪽에 우리 그림을 볼까요? 중요한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인들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두덩 넙다리인데 두덩뼈에서 넙다리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했던 엉덩 넙다리인데 이게 Y자 형태로 엉덩뼈에서부터 Y자로 허벅지뼈에 붙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자세 유지를 할 때 사용되는 인데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엉둥 넙다리인데 볼 수 있죠. 아까 뭐였어요? 엉덩 관절의 안정성.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허벅지뼈 바깥에 방패처럼 생긴 여기 머리 위에 꼬아져서 붙어요. 우리 근육이나 인대나 꼬아져서 붙는 것들은 다 어때요? 한 번 더 탄력성을 강하게 주기 위한 안정성과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넙다리 뼈머리 인대는 보이지 않는데, 이 인대들을 다 드러내고, 뼈를 이렇게 잡아 뽑아보면 그 안쪽에 보입니다. 자, 289쪽, 세 번째, 우리 이제 드디어 엉덩관절의 근육을 크게 한번 볼 거예요.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개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엉덩관절, 고관절의 근육은요, 앞쪽, 뒤쪽, 그리고 가쪽, 안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쪽은 유명한, 우리 뭐 있어요? 장요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쪽은 햄스트링, 이런 애들이 있고, 바깥쪽은 중간볼기근, 중둔근, 소둔근, 이런 것들. 자, 안쪽은 모음근, 장모, 긴 모음근, 큰 모음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관절의 움직임, 네 번째. 고관절은요,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동을 위한 보행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어깨 관절과 같은 절구관절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가로면에서 외회전, 내회전, 시상면에서는 굽힘과 편, 그리고 정면에서는 벌림과 모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엉덩관절의 신경지배입니다. 엉덩관절의 신경들, 뭐가 있냐면, 넙다리 신경과 폐쇄신경이 있어요. 이 둘은 허리 신경월기, 즉, 그러니까 요추에서 나와요. 그래서 허리뼈를 과하게 꺾거나 요추 디스크가 터졌을 때 다리까지 저리는 이유, 발가락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오른쪽에 첫 번째 줄 L2, 요추 2번에서 L4, 요추 4번의 신경뿌리에 의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다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엉덩관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L4, S4, 그래서 요추 4번부터 세크럼, 저기 뭐였죠? 천골, 엉치뼈, 그쵸? 엉치뼈, 세크럼, 천골 4번의 신경뿌리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은 또 그런 신경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허리뼈부터 그 밑에까지, 그래서 사실은 꼬리뼈까지는 다 다리하고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최대한 다치지 않아야 우리가 다리까지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꺾거나 막 꼬리뼈로 훔찍거나 웬만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290쪽 볼까요? 이제 근육들 그림이 나옵니다. 왼쪽 위에 우리가 여기서 고관절의 근육, 얕은 층과 중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근육을 조금 보면 왼쪽에 중간골기근 측면이니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밑에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명하게 얘기하는 허벅지 바깥쪽에 IT 밴드 위쪽에 붙어 있는 넙다리 근막 긴장 근육이에요. 도톰한데 엄청 짧아요. 근데 넙다리 근막 IT 밴드를 긴장시키는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살토리우스 넙다리 빗근, 우리 봉공근이라고 하죠. 이 사이로 이 봉공근 바로 안쪽에 뭐가 지나가요? 넙다리 신경, 동맥, 정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봉공근이 타이트하지 않아야 우리 신경과 동정맥까지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엉덩정관 근막 뒤 해서 허벅지 바깥쪽을 잡아주고 오른쪽 편으로 올까요? 큰 허리근 있어요. 대요근, 엉덩근 있죠. 장골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장요근. 허벅지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에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삿고랑 인대. 아까 얘기했었죠. 서해부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선을 따라서 바로 아래 깔린 인대. 그래서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손으로 파서 근육을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 두덩근, 긴 모음근, 두덩정강근, 큰 모음근은 모음근들, 모음근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방사되는 근육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밑에 그림을 볼까요? 깊은 층.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근육들을 뜯었어요. 그럼 그 안쪽에 어떤 근육이 있냐? 바로 모음근 근육들과 중둔근, 소둔근, 그리고 엉덩근, 장요근, 장골근, 소요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 12번째 갈비뼈 정도예요. 요추는 12번째 갈비뼈 바로 아래부터 시작되는데 12번째 갈비뼈는 이제 갈비가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 있죠. 요추뼈는 가로로 나와 있는 구조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보고 여기부터 요추구나 추론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근육이 붙어서 내려오죠. 그게 우리 소요근, 대요근입니다. 자, 뒤쪽 291쪽 그림을 볼까요? 다리의 뒤쪽 근육들입니다. 뒤쪽이니까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근? 대둔근. 대둔근 안쪽에 중둔근이 있고, 대둔근이 사선으로 붙어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내려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둔근이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어디? 엉치뼈에서부터 사선으로 내려와서 허벅지 바깥쪽에 IT 밴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쓸 땐 항상 사선으로 돌려서 다리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밑에 넙다리 두 갈래근, 그리고 반힘줄근, 반막 모양근 해서 우리 허벅지 뒤쪽의 근육들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궁둥 구멍근, 그리고 위쌍둥이근 해서 윗쌍둥이, 맞죠? 윗쌍둥이근. 이 사이로 공둥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트해지면 우리 공둥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이상근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무릎 뒤쪽에 오금동맥 정맥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뒤쪽을 요즘에 너무 도구를 써서 강하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근육과 근육 사이, 심지어 근육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죠. 직접적으로 신경과 동정맥이 손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게 연마를 하거나 세게 후벼 판다거나 도구를 넣고 푸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고 그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손으로 문질러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강하게 풀게 되면 신경에도 동정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엉덩관절의 근육 깊은 층, 겉에 층을 뜯어내고 나면 뒤에 보이는 근육들이에요. 한번 눈으로 쓱 스캔 한번 해보세요. 스캔하고 나면 이렇게 있다. 자, 292쪽 측면입니다. 고관절 근육 많아요. 그래서 예, 그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둔근, 소둔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도 있지만 허벅지 안쪽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쪽 부근에 뭐가 있습니까? 넙다리 빗근, 두덩정강근, 넙다리 빗근, 두덩정강근, 무릎뼈의 측면도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 세 개를 합쳐서 거위발 힘줄, 그러니까 무릎뼈 말고 넙다리 빗근, 두덩정강근, 그리고 뒤에 근육 하나가 붙어서 거위발 힘줄이라는 무릎 안쪽에 힘줄들 모임이 있어요. 그걸 거위발처럼 생겼다 해서 거위발 힘줄이라 부르는데 여기가 이 무릎뼈가 안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리가 안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줘요. 네, 여기가 힘줄이다 보니까 근육이 작동하면 정말 잘 뭉쳐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무릎 안쪽 만져보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져 있죠. 보통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여기는 잘 뭉칩니다. 그래서 이 거위발 힘줄쯤을 눌러주시면 거의 대부분이 아플 거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꼬리뼈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문 꼬리인대, 그리고 항문 올림근. 이 항문 올림근이 골반 기저근의 대표격 근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항문을 바로 뭐예요? 항문 구멍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 그 바로 위에 항문 꼬리인대,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 하얀색 인대, 그리고 근육까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따라서 올라가면 꼬리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라반다, 그리고 물라다라 차크라는 이 부분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아시브니 무드라를 가지고 물라다라 물라반다를 잡을 때 이 근육들을 뭐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아시비니 무드라라고 항문 조였다 풀었다를 하는데 그게 이 항문 올림근 사용해서 항문 꼬리 인대까지 강화를 시켜주면 나중에 그 항문 올림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들만 끌어서 창자를 약간 뭐라 그래야 직장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물라반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3쪽입니다. 신경이에요. 여기서 보면 허벅지로 내려오는 신경들, 요추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사이사이로 굵은 신경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신경 분포가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근육신경, 인대까지 조금 봤습니다. 자, 그러면 294쪽입니다. 엉덩관절의 특수구조. 특수한 구조가 있어요. 고관절만에. 첫 번째, 넙다리 삼각입니다. 위로는 삿고랑인데 안쪽은 긴 모음근. 바깥쪽은 넙다리 빗근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공간으로 이 공간에 넙다리 신경과 함께 정맥, 동맥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공간 안에 신경, 동정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고랑인데도 긴 모음근도 넙다리 빗근도 타이트해지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해서 이 삼각형의 공간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 세 근육, 두 근육과 인대의 밸런스가 우리의 다리 건강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사각입니다. 경사각이란 이마면, 정면에서요. 넙다리 뼈 목과 뼈 몸통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95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코사발바, 박구비 엉덩관절, 그리고 노말 정상이 있죠. 안구비 엉덩관절, 코사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보통 130도예요. 근데 이제 이 각도가 160도 혹은 105도가 되면 비정상이다. 근데 이 두 상태는 대부분 어릴 때 크면서 문제가 생기지 이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가로 100% 완치할 수는 없겠죠. 의사분들도 이거는 자기가 이걸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거라서 뼈를 깎거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 알려드리면 박구비 엉덩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격 이형성증, 뇌성마비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구비 엉덩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아탈구나 탈구가 자주 일어나요. 자, 반대로 안구비 엉덩관절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혹은 부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절됐다가 다시 붙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대개 다리가 짧아지는데요. 아이가 걷기 시작 후 6세 이전에 이
그런 선천적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 295쪽 밑에 비틀림입니다. 비틀림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허벅지 뼈 머리와 뼈 목, 요렇게 가는 각도와 골반 뒤쪽의 각도를 그렸을 때 경사, 이 비틀림 정도 각도를 말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앞방향 경사는 15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근데 과도한 앞방향 경사 혹은 후방 경사가 있어요. 이게 비틀림의 정도입니다. 이거는 골반 고관절에서의 비틀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과도한 앞방향 경사는 어,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10% 어린이에게서 보입니다. 하지만 그 10%의 어린이 중에서도 99%는 다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앞방향 경사로 돼요. 커가면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1%는 계속 이 상태로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반 형태는 우리가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걷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모으는 듯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방 경사를 보시면 후방 경사 또한 선천적이에요. 거의 선천적인데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바깥을 향한다. 근데 이게 골반에서부터 문제가 보인다. 그냥 팔자걸음 정도가 아니라 골반 형태부터 뭔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후방경사 고관절 비틀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천적인 거라서 요거를 어떻게 100%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반 후방경사와 고관절 후방경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관절 후방경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비틀림, 이런 특수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관절, 엉덩관절의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제가 쭉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 들어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 개요라고 말하면서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주부터는 296쪽의 근육들을 처음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